네, 안녕하세요. 카이맥스의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햄코 로봇에 있는 두 가지의 DC 모터를 활용해서 방향 전환을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실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DC 모터를 어떻게 조종해야지 되는지, 그래야지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햄코 로봇에는 DC 모터가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DC 모터가 두 개의 바퀴를 각각 다른 속도로 제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방향을 전환을 할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 건데,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 그 다음엔 얘가 다시 후진하는 거. 각각의 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얘는 서로 다른 속도, 다른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도 크게 3가지로 회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얘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는 스핀 회전을 할 수 있고요. 한쪽 바퀴를 축으로 회전하는 피봇 턴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어때요? 제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어때요? 크게 라운드하게 도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라운드 턴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속도로, 다른 방법들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살펴볼게요. 처음에 우선 직진이에요. 이 바퀴 속도를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직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바퀴가 어때요?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직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두 친구가 서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친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이 친구도 앞으로 가려고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직진이고, 또한 후진은 한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서로 어떤 방향이어야 돼요?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야지 어떻게 해요? 후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진과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둘이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또 방향을 맞춰서 가야지만 전진과 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3가지의 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한 친구는 앞으로 서 있고 다른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서 있을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돌게 될까요? 한 친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친구는 반대로 방향으로 돌려고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같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중심을 가운데를 놓고서 회전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스핀턴이에요. 두 사람의 중심이랑 마찬가지로 로봇도 로봇의 중심을 통해서 한쪽 바퀴는 위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 바퀴는 아래로 가려고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서 제자리에서 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한 친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친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 친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친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친구는 다른 친구 때문에 같이 몸이 회전하겠죠. 하지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겠죠. 콤퍼스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한쪽 바퀴가 0이고 다른 쪽 바퀴가 움직인다면, 그러면 그 움직이지 않는 바퀴를 중심으로 돌게 되는 게 피보턴입니다. 또한 우리가 라운드 턴도 할 수 있는데, 라운드 턴은 어때요? 두 친구가 서로 다른 방향일까요? 같은 방향일까요?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핀턴처럼 제자리에서 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어야지 돼요. 그럼 두 친구가 같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속도로 가야 될까요? 다른 속도로 가야 될까요? 두 친구가 다른 속도로 가야 되겠죠. 같은 속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진이나 후진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속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한 친구가, 이렇게 두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 친구를 세게 밀었어요. 세게 밀면 어떻게 돼요? 세게 안 민 친구 쪽으로 휘어지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두 친구 가는 쪽에 한쪽을 세게 밀게 되면 이쪽으로 휘어질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세게 밀면 왼쪽으로 휘어지고, 왼쪽에 있는 친구를 세게 밀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라운드 턴도 두 바퀴의 속도를 각각 다른 숫자를 줘서 제어하게 되면 다른 방향대로 크게 돌거나 아니면 적게 돌거나 급하게 돌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실습 예제를 통해서 이 햄코 로봇을 조종하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DC 모터를 양쪽으로 제어하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크래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제 활용했던 것처럼 로봇 코딩의 고급에 들어가서
스크래치를 열어주시고요. 추가 블록을 확인해서 블록들이 잘 있는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추가 블록에서 앞으로 1초 이동하기, 그 다음에 뒤로 1초 이동하기, 왼쪽으로 돌기를 이용하여서 방향을 제어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30으로 정하기, 이 블럭을 이용해서 이 로봇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양쪽 바퀴를 따로따로 제어하여서 움직이는 거, 원하는 목적지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들은 버려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숫자가 30과 30은 바퀴 속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를 30, 오른쪽 바퀴 속도를 30으로 하겠다, 이 뜻이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더 높은 숫자를 쓰다 하더라도 더 빨리 진행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지가 않겠죠. 또한 마이너스면 방향이 바뀌어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얘가 정말 앞으로 잘 움직이는지, 바퀴 30과 30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직진을 하겠죠. 자, 앞으로 잘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퀴 속도 같으니까 앞으로 직진해서 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으로는 몇 초 동안 이동하라는 시간을 정해줬지만, 얘는 뭐예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30으로 가라, 출발하라, 이런 명령만 줬기 때문에 언제 멈추라는 얘기가 없어요. 멈추라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는 밑에 보면 정지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정지하기 블럭. 이 정지하기 블럭은 어때요?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멈추라고 표시하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30, 30이라는 속도로 앞으로 진행할 때 정지하기 블럭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겠죠. 그럼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버리고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는데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임이 없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로봇이 움직임이 없어요. 왜 움직임이 없을까요? 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30으로 가라 라고 출발 명령을 들었는데, 바로 무슨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 밑에 정지하기 명령을 들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LED를 켜라 라는 명령을 하고서 LED를 바로 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LED가 금방 꺼졌던 거랑 똑같이 얘도 출발해라 라는 명령을 듣고서 바로 멈춰라 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이에다가 제어문에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자, 그럼 얘는 앞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하고 1초 있다가 멈춰라 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1초 동안 이동하고 멈추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을 5초로 늘려주게 되면 더 긴 시간 동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움직이겠죠. 자, 네,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꼭 이렇게 기다리기 명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주하기 명령을 넣는다면 얘를 도, 미, 솔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도, 미, 솔을 연주하는 동안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정지하라 그러니까 얘는 도, 미, 솔을 연주하면서 이동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직진으로 이제 연습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미션을 해볼게요. 탐험 2걸음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돌아서 다시 오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앞으로 직진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거리가 종이에 원하는 출발지와 반환점, 목적지를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거리를 측정해서 대략 몇 초 동안도 가야지 되는지 4초 한번 해볼까요? 갔다가 다시 어때요?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야지 돼요. 도는데 도는 방법 선생님 제자리에서 도는 방법 2가지 가르쳐줬죠.
첫 번째 스핀. 양쪽 바퀴 가운데를 중점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4초 있다가 뭘 할 거냐면 우린 돌 거예요. 돌 거라서 보면 양쪽 바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줘서 돌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어때요? 한쪽 바퀴를 축으로 속도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반대쪽 바퀴를 돌게끔 해서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하거나 반대쪽 바퀴를 축으로 할 때 시간이 틀려지겠죠? 얘는 이럴 경우에 완전히 다 돌아야 되니까 1.5초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았으니까 어떻게 와야 돼요? 후진하면 안 되겠죠? 다시 직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 블록에 다시 30초를 오고 제어에 4초 동안 갔으니까 4초 동안 돌아오면 제자리로 와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다 왔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4초 있다가 다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명령이 없으니까 계속 직진해요. 4초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지하라고 꼭 말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4초 동안 정지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그래서 출발하게 되면 앞으로 4초 동안 이동하고 1.5초 동안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와요? 자기가 출발했던 점으로 왔나요? 좀 모자랐죠, 그쵸? 우리 1.8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출발하게 되면 4초 동안 앞으로 직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종이에다 표시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정확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면 되고요. 이것들을 다 해봤으면 우리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제자리에서 도는 거 연습해 봤는데 또 어떤 회전 배웠어요? 라운드 회전. 크게 원형으로 도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원형으로 도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종이컵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물건을 따라서 크게 돌기 위해선 어때요? 양쪽 바퀴 속도를 조정해야지 돼요. 우리가 양쪽 바퀴 속도를 제자리에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어때요? 양쪽 다 움직여야 되고 방향은 같은데 속도 차가 나는 거죠. 한쪽은 50, 한쪽은 30 이렇게 되면 얘가 4초 동안 돌 동안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종이컵에 달아서 돌고 시간도 모자라네요. 그럼 시간을 9초 정도로 하고 더 크게 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0, 40에 가깝게 해서 돌아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크게 돌게 되죠. 그러면 자, 그렇게 숫자를 조정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종이컵을 건들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자리에 와서 멈췄죠. 자, 이렇게 바퀴 속도를 서로 제어하고 속도를 높여서 라운드 턴, 우리가 원하는 제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크게 라운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꺼번에 미션으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 지점을 만들고 더 나아가기에 나오는 것처럼 출발 지점을 만들고 거기서 멀리 있는 지점까지 간 다음에 라운드 턴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친구와 경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주를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LED도 깜빡거린다거나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미션, 그 다음에 소리내는 미션들을 넣으면 다양하게 우리가 운동에서 개주하는 것처럼 다양한 미션들을 이 햄코 로봇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과 직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얘를 이렇게 코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키보드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키보드로 제어하는 방법은 책 68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뭘 했어요? 클릭했을 때를 이용해서 깃발을 눌러서 이벤트를 실행하고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에 보시면 키를 눌렀을 때가 있어요. 스페이스 키, 여러 가지
키보드에 있는 키들을 누르면 그 밑에 있는 똑같이 깃발을 눌렀을 때 밑에 명령어들이 실행되듯이 똑같이 키보드를 누르면 밑에 명령어들이 실행되게 돼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삼각형 옆에를 눌러주면 원하는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희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로봇을 제어할 거라서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될 거죠? 바퀴 속도에 따라서 각각 움직일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야지 돼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는 어때요? 직진. 그 위쪽 화살표일 땐 직진을 할 거고요. 아래쪽 화살표. 책에서 보는 거와 같이 아래쪽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두 개가 속도도 같고 방향도 같지만 어때요? 위쪽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바퀴 속도는 같고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게 뒤로 가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가 있어요. 자, 왼쪽 화살표는 우리가 어떻게 돌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겠다는 거죠. 그렇죠?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퀴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왼쪽이 안 움직이고 오른쪽이 움직여줘야지 어떻게 돼요? 얘가 왼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왼쪽 바퀴는 0이 되는 거고 오른쪽 바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오른쪽은 반대가 되겠죠. 오른쪽 바퀴가 0이 되고 왼쪽 바퀴가 움직여지면 이 상태가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내가 위쪽으로 누르면 직진하고 아래쪽 키로 누르면 후진하고 왼쪽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하는, 그쵸? 이 형태가 완성되게 돼요. 근데 이 형태랑 어때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좀 틀려요? 좀 틀리죠? 위에 정지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정지하기를 넣든 안 넣든 움직임은 똑같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했던 명령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단 멈추고 내가 실행하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은 블럭을 실행시키겠다고 우리 정지하기를 먼저 한번 하고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은 자동차가 왼쪽으로 꺾을 때, 오른쪽으로 꺾을 때 우리 LED 깜빡이가 있는 것처럼 LED를 이용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깜빡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나중엔 LED가 꺼져야 되니까 다른 곳에선 정지하기를 넣었던 것처럼 LED를 항상 끄고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줘야지 내가 LED가 원하는 쪽으로 어때요? 나타나게 되죠. 안 그러면 LED가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니까 왼쪽 한번 눌렀다 오른쪽 한번 눌렀다 그러면 양쪽 다 켜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탐험 두 걸음처럼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코스가 나와 있거든요. S자 코스도 있고 Z자 코스도 있고 그 종이에 있는 예제를 S자 코스나 Z자 코스 위에서 어때요? 내가 키보드로 조작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친구들과 같이 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찻길처럼 여러 가지 레일을 만들어서 얘를 자유롭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연습이 됐으면 이 햄코를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햄코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음껏 움직인 다음에 우리 뭘 할 거냐면 충분히 걷는 거 연습, 뛰는 거 연습이 됐다고 생각되니까 우리도 어때요? 어렸을 때 걷는 거, 뛰는 거 잘 연습하고 난 다음에 공도 차고 놀러 나가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햄코 로봇으로 공 차는 거. 햄코 로봇 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축구는 뒤에 있는 표지가 있는데 표지에 있는 예제들을 잘 활용하면 좋고요. 로봇 축구를 위해서 지금 있는 키보드를 좀 더 활용해서 키보드로 이벤트 되는 걸 활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햄코 로봇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잘 연습했다면 이걸 갖고서 축구, 우리도 어렸을 때 걷는 것부터 연습하고 달리는 거 연습하고 그걸 갖고서 운동하는 것처럼 햄코 로봇을 이용한 축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로봇 축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뒤에 있는 소품들을 잠깐 몇 가지 이용할게요. 선생님은 미로판을 준비했고요. 미로판이 없는 친구들은 다른 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교재 뒤에 보면 이렇게 햄코가 입을 수 있는 유니폼과 축구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라서 이용하시면 어때요? 햄코에게 이렇게 씌워주면 유니폼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공도 잘라서 여기다 놔두게 되면 공처럼 사용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어때요? 우리 축구 선수도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바로 경기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쵸? 드리블도 연습하고 움직이는 것도 연습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화살 키보드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했던 것처럼 키보드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볼을 연습하는 거, 드리블하는 것부터 연습하고 경기장에서 뛰는 것들을 조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만들었던 4가지 방향키 말고 축구할 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계속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움직이는 걸 멈추는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키보드 중에 나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어때요?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정지하기. 이걸 넣게 되면 어때요? 키보드를 누르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정지하는 상태에 코딩이 완성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코딩을 완성해주고 내가 내게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어때요? 속도를 높여주면 되고 또한 나는 다양한 기능들을 더 다이나믹하게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키보드를 위한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방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넣게 되면 좀 더 멋진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햄코 로봇과 축구공을 위해서 드리블도 연습해 보고요. 그 드리블을 단순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때요? 대표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사람들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책에 있는 종이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만들고 이것을 어때요? 드리블하면서 지그재그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실제로 해보면 더 축구 선수가 연습을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나 혼자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축구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같이 이렇게 미로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골대를 만들어주고 그 골대 사이에 공을 넣게 되면 어때요? 재밌는 축구 경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블하는 거나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자체를 많이 연습 안 하게 되면 실제 축구 경기 때 내가 공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도 방향키를 잘못 누르는 왜냐하면 나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서 재밌는 축구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햄코로 재밌게 축구 경기도 해봤죠. 저희가 이제는 이 햄코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작했다 그러면 이 햄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프라이트를 조정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로 로봇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컴퓨터에 있는 화면들도 제어할 수 있으면 어때요?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놀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미션들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실습할 건 뭐냐면 여기는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스프라이트와 무대와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스프라이트는 교재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여기 있는 고양이를 이용했지만 새 스프라이트를 이용할 때 저장소에서 꺼내올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 파일들을 이용해서 내 사진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진들을 갖고 올 수 있고 또한 카메라가 달려있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즉석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그려서 나만의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를 갖고 와서 다양한 스프라이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프라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서 보이게 되면 어때요? 2개의 스프라이트가 한 공간 안에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라고 해서 배경을 내가 마음껏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배경, 학교나 아니면 날씨에 따른 거, 아니면 밤이냐, 낮이냐, 정글이냐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갖고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배경을 불러오게 되면 어때요? 배경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프라이트와 배경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시면 얘를 이 햄코와 같이 움직이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어때요? 움직여라. 책의 8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움직여라. 어떤 때 위 키보드를 눌렀을 때, 자, 이벤트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위 키보드를 눌렀을 때 너는 앞으로 1초 가. 직진하는 거죠. 그런데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너도 앞으로 가. 그러면 이 파란색은 어떤 거예요? 파란색은 이 컴퓨터에 관련된 스프라이트 명령어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이걸 동시에 실행하기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 화살표 누르면 얘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스프라이트도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1초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도 명령이 틀려지는 거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양한 방법대로 또한 여기 있는 X좌표랑 Y좌표가 여기 표시되거든요. 거기 X좌표나 Y좌표 값으로 이동시키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거를 얘를 햄코로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햄코와 스프라이트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렇게 단순히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여기 안에 선생님이 무슨 센서가 있다 그랬죠? 자이로 센서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얘의 기울기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이로 센서 값을 이용해서 얘를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가 마구마구 움직이게 해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 발레리나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자, 얘는 선택했을 때 이 명령어가 있었지만 발레리나를 선택하니까 명령어가 다 없어졌죠. 얘에 대한 명령어는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자, 책에 있는 거는 82페이지고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자, 여기 있는 X축, Y축, Z축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책에 있는 대로 자, 이벤트 시작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센서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반복해야지 돼요. 반복해서 그 센서 값을 계속 측정해야지 되기 때문에 반복해야지 되고요. 얘는 처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안녕이라고 한번 말하고 한글로 안녕 말하고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축 가속도과 Y축 가속도 값을 측정할 거예요. 자, X축 가속도가 먼저 해볼게요. X축 가속도 값이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X축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자,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연산해서 X축 가속도 값이 어때요? 첫 번째 거는 1600보다 크다면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떤 조건이에요? 마이너스 1600보다 작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죠. 그쵸? 이 두 가지 조건일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누가 움직일 거예요? 얘가 움직일 거예요? 아니죠. 여기 있는 발레리나가 움직이기로 했죠. 그래서 X축 값이 움직일 거니까 여기선 바꾸기 X축 값을 1만큼 바꾸고 자 X축 값을 마이너스 1만큼 바꿀 거예요. 자, 여기에 바꾸기랑 정하기 블록이 있는데 정하기 블록으로 쓰게 되면 안 움직이게 돼요. 바꾸기랑 정하기 블록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꾸기는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만큼 바꿀 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이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에서
또 플러스 1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정하기로 하게 되면 1에다 정해놓으면 항상 1인 거예요. 내가 10에 있다가도 실행하면 다시 1로 가고 1일 때도 1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하기를 쓰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바꾸기를 넣기 때문에 플러스 1만큼 계속 플러스 1만큼 위치하는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 1만큼 계속 뒤로 가게 되겠죠. 실행할 때마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정하기랑 바꾸기랑 헷갈리지 말고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가속도 값이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체크하면 될까요? 그렇죠. 센서 값을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센서 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 무한 반복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어때요? 안녕이라고 말하고 자, 실행됐다는 얘기죠. 안녕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얘를 앞으로 기울이니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다시 뒤로 움직이면 어때요? 발레리나가 움직이죠. 또 그쵸?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X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세워놓으면 가만히 있죠. 자, 추가 블럭에 보면 여기 보면 센서 값 중에 X축 가속도 값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X축 가속도 값이 이렇게 지금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의 조건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냐면 조건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조건? 1600보다 클 때, 그때는 움직여라. 앞으로 기울인 거죠. 160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60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뒤로 기울인 거. 그럴 때 요거를 해라.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플러스 1600보다 작고 마이너스 1600보다 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가만히 있었죠.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만약 아니면 그 다음에 만약 요 조건을 써서 세 가지를 표현하게 했어요. 자, 얘랑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우리가 y축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y축만큼 1 그 다음에 이거 1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이때 x축 가속도 값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가속도 값을 따라가야 돼요? y축 가속도 값. y축 가속도 값을 따라가게 체크해주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무한반복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y축 가속도 값도 변하는 걸 확인하면서 실행하게 되면 내가 x축으로 할 때 이렇게 변하고 y축으로 할 땐 또 위아래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얘를 들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면 회전하는 거 보이나요? x축 값과 y축 값이 동시에 변하면 대각선으로도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햄코 로봇이 실제로 저기 있는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스프라이트가 다양하게 움직이게 마치 춤추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재밌게 꾸며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멋진 예제들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을 활용해서 스프라이트가 이 햄코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해봤고요. 83페이지에는 더 나가기는 책대로 하게 되면 이 스프라이트를 내가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이 햄코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서로 연동하는 것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해보도록 해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